광양 구봉산 일대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공청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남 최초로 들어설 뻔했던 재활병원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수시는 사업비 반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코로나19 7차 유행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예방접종률을 기록하면서 사망률은 평균보다 낮은 0.09%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여수를 꼽았습니다. 오는 4월 10일까지 선거구가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광양 구봉산 일대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양은 마땅한 관광시설이 없어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높은데요. 대규모 개발 사업인 만큼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구봉산 인근 마을 주민들과 관광단지 조성에 뛰어든 업체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규모 개발로 예상되는 피해와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 겁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사업 부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골프장 조성에 따른 우려를 가장 크게 제기했습니다. 45헥타르 면적에 연간 1톤에 달하는 농약이 사용되고 하루에 물 4,000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골프장에서는 잡초 억제 등을 위해 농약을 사용하는데 주민들은 산 아래쪽 경작지와 농작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올해도 우리 공공수매, 광양읍에 농협에 갔다 수매하니까 샘플 채취예요. 벼 샘플 채취. 그래서 농약 검출이면 아웃이에요, 아웃. 다 너클 투대에 갖다 채서 납품합니다. 농약 다 검출해요. 또 농약 검출되면은 평생 납품 못하고 아웃되고. 그러자 시행사 측은 대책이 없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잔류 농약을 줄이기 위해 저류지를 만드는 등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해마다 사용량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때 연 2회씩 사용량을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류량을 매년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을 공청회에서는 골프장에서 필요한 물을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지역민들이 농업용수 등으로 쓰는 물을 골프장에 활용할 경우 지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수지들은 지역민들의 농업과 때로는 생수, 생활용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랑 생활용수를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 생활용수는 거의 그 지하수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심정을 100m, 150m를 파가지고 거기서 물을 퍼올릴 때 이때 지하수가 고갈되는 그런 것도 좀 염두를 두셔야 되고요. 시행사 측은 빗물을 모은 저류지물을 우선 사용하고 하수 처리 시설물을 끌어다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을 위한 우물도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한국저수지의 물 용량이 떨어질까 봐 저희가 1일 150톤의 신정을 개발해서 또 깨끗한 물을 항상 보충을 해드릴 거고요. 이외에도 공청회에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나왔습니다. 시행사 측은 주민 의견과 앞으로의 조치 계획을 담아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해 제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의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은 지난 7일 여수 144명, 순천 143명, 목포 66명, 광양과 무안이 각각 48명 등 22개 시군에서 70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무안에서는 요양병원에서 25명, 화순의 한 병원에서 16명 등 의료기관과 관련된 장소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전남도가 도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3년 만에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난 3년 동안 7차 유행이 지속됐으며 전남 누적 확진자는 99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예방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망률은 0.09%로 전국 평균인 0.11%보다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후속 대책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법제도 개선, 후유증 대응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 30곳, 전남에서는 여수가 포함됐습니다. 획정위는 7일 국회에 획정기준 불부합 지역 선거구 현황을 제출하며 지역 선거구별 상한 인구수인 27만 1,042명을 초과한 선거구는 18곳, 하한 인구수 13만 5,521명에 미달한 선거구는 11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의 경우 갑 선거구 인구수가 12만 5,749명으로 하한 인구수보다 9천여 명 부족한 상황이지만 갑을 합하면 상한 인구수를 초과합니다. 획정위는 오는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지역 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에 최초로 들어설 뻔했던 재활병원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게 발목을 잡은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권역 재활병원이 들어서기로 했던 부지입니다. 지난해 11월 완공됐어야 하지만 잡초만 무성합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전남대학교 병원과 손을 잡고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150병상 규모의 의료기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흐른 현재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첫 삽을 뜨지도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수시의 사업 시행 능력을 점검하는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적자 운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당초 여수시가 감당해야 할 사업비는 67억여 원이었지만 건축비 등이 인상되면서 210억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행안부는 여수시의 재정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여수시는 끝내 찾지 못했고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과 또 병원 측과 또 저희 의견이 절충되지 않다 보니까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진전 없이 표류만 하다 무산된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협의 없이 우리 지평부에서 이 강행 추진하다 무리하게 강행 추진하다 보니까는 1차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이번 사업을 위해 여수시가 확보했던 사업비는 모두 224억 원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무산되면서 이미 실시 설계 비용 등으로 사용한 18억 원을 추가로 11호 메꿔야 하는 상황.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기대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합장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 수는 약 220만 명으로 대구광역시 전체 인구에 버금가는데요. 이렇게 규모가 큰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이고 선출된 조합장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김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3월 8일 치러집니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인데요. 이번에는 총 1,346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출된 농업,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들은 3월 20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3월 20일부터 임기는 4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요. 조합장은 인사권, 경영권 등 조합의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조합장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장은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과 생산물 판매, 유통, 가공 등 경제사업을 주도하는데요. 이러한 조합의 운영사업이 조합원들의 소득에 직결되기 때문에 권한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조합원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발전 등 사회 공헌 사업을 진행해서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번 선거 일정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거일은 3월 8일 수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은요, 2022년 9월 21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마감 다음 날인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를 예방하기 위해 기부행위 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9월 21일부터 3월 8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에게 기부할 수 없습니다. 물론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도 선거인 등에게 기부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이 부과되고요. 위반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각 조합에 다양한 권한을 행사할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의 꼼꼼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시리아 강진 피해 현장 건물 잔해 속에서 신생아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구조 당시 산모는 숨져 있었고 탯줄로 연결돼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118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긴급구호대가 튀르키예 현지로 급파되는 등 세계 각국의 구호 손길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한 데다 계속된 여진의 영향으로 구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추위는 구조를 기다리는 생존자들의 골든타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악천후 때문에 구조가 된 이후에도 저체온증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악의 경우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생존자를 위한 구조의 손길도, 구조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의 손길도 너무 시급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목포 시민단체가 멈춰선 시내버스의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8일 오거리 문화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원인과 CNG 가스 공급의 쟁점 등 시내버스가 직면한 상황을 공유한 뒤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대책위는 시내버스 문제만큼은 정치권이나 행정이 아닌 시민들이 주도해서 해법을 찾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립니다. 전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소득 기준을 5.47% 올리고 기본재산 공제액을 5,30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인 153만 원 이하에서 162만 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전남 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준이 완화돼 2018년 8만 5천 명에서 2022년 10만 4천 명으로 22% 늘었습니다. 목포시가 이음장치 부분이 오래되거나 파손된 청호 고가교를 긴급 보수합니다. 목포시는 청호 고가교의 이음장치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9일 오전 9시 반부터 보수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도로 노면이 파손된 부분은 응급 복구를 마무리했습니다. 청호 고가교는 석현동 라송 센트럴 카운티 3차와 목포 농수산물 유통센터 사이에 위치한 교량으로 지난 1998년에 완성됐습니다. 진도군이 군민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진도군은 8일 진도읍을 시작으로 군정 현안과 계획, 주요 성과를 공유한 뒤 주요 민원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진도 군민과의 대화는 7개 읍면에서 오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